여기 이혼 서류야. 달동네에 있는 그 집이나 가져.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위자료로 달동네에 있는 어머니 집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결은 어머니 집에서 꺼진 마루판을 발견했습니다. 마루를 열자 작은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을 비춰본 순간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은결은 달력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매달 5일은 월세, 15일은 카드가, 25일은 공과금. 빨간 네모로 표시된 날짜들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30대 중반의 여자가 달력을 보며 숨을 멈추는 삶. 그게 은결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림이 울릴까봐, 카드사 문자가 올까봐, 독촉 전화가 걸려올까봐,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한 자루가 10,000원이 넘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코트도 가방도 늘 같은 것. 새로 사는 건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결아, 밥 뭐 먹나? 남편 윤도현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는 거 해 먹어야지. 은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 김치, 오래된 두부 한 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또 그거? 진짜 매일 똑같네.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을 더 벌어오든가 아니면 내 사업 좀 도와주든가. 도연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은결을 탓했습니다. 도연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카페,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거래. 모두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은결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응원을 안 해줘서 그래. 내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은결은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고정 수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 쥐꼬리만 한 게.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서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도, 존중도, 미래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가난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은결아, 어지러워.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잘 안 쉬어져. 은결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은결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에 잘 걸리십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했습니다. 은결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가. 내가 알아서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은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은결 혼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은결은 혼자 시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결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은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 은결은 놀라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그거? 도연은 봉투를 은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은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장례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게 뭐 어때서?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이 계속 묶여 있을 순 없잖아. 도연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 지겹거든. 너도 지겹잖아.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뭐하러 이러고 사냐? 사랑도 없고 돈도 없고 이혼하면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작부터 생각했어.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은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사랑은 진작에 식었고 남은 건 가난과 피로뿐이라는 것을. 매일 밤 카드값 걱정에 잠들고 아침이면 월세 걱정에 일어나는 살. 남편은 사업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은결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없는 결혼. 은결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도연이 먼저 말해준 겁니다. 은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놀랍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도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는데. 은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지쳤어. 이렇게 사는 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못 줘. 너도 알잖아.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집 하나 줄게. 무슨 집? 엄마 집. 여기. 도연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 집이나 가져. 어차피 돈 안 되는 집이잖아. 재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을 거야. 은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낡은 집뿐이야. 그리고 서류를 은결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빨리 끝내자.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펜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달동네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은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난 간다. 도연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은결은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도 없이, 미련도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 마당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결은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갈 준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아직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며칠만 참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은결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놓인 도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은결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이제 곧 자유의 몸이네. 기다릴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읽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말투, 다정한 이모티콘, 만남을 기다리는 내용.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은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혼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였죠.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은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후 은결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은결은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3월 초봄이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이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가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적었고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곳은 시어머니가 살던 달동네 집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계단, 작은 마당. 이곳이 이제 은결의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작은 TV. 은결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은결이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건 결혼 직후였습니다. 70대 후반의 작고 마른 여자. 말수가 적었고 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달동네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서 사세요? 같이 살아요. 은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좋대.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은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두고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결이 올 때마다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은결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을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결은 약을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가 약을 챙기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치매 걸렸대. 은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나을 수도 없잖아. 도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봐야지. 어머니잖아. 기억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 시간 낭비야. 은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일까요? 아니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은결은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결을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려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은결이 오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결이 밥을 차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밑에 있다. 네. 뭐가요? 밑에. 너 가져라. 너가 꼭 가져라. 시어머니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은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믿지 마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구요? 그 인간. 욕심쟁이. 은결은 누구를 말하는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루는 손대지 마라. 절대로. 마루요? 응. 마루. 그거 너가 가져라. 시어머니는 자기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결은 이 모든 말을 치매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다. 그 인간은 믿지 마라. 마루는 손대지 마라. 너가 가져라. 무슨 의미일까요? 은결은 가끔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결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큰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은결이 사진을 보여주자 시어머니가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옛날이야. 이 건물은 뭐예요? 내 회사. 회사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했어. 옛날에. 은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어요? 다 잃었어. 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도. 다 날아갔어. 은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은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작고 조용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부도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 이후 달동네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은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결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여전히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기고 밥을 해주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은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는 은결이가 혼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 2개, 작은 부엌, 좁은 거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으니까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기부할 것, 남겨둘 것. 시어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습니다. 모두 낡고 빛바랜 것들이었습니다. 신발도 2켤레뿐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간 밥그릇, 손잡이가 떨어진 냄비, 오래된 수저. 거실에는 낡은 TV와 작은 소파,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은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셨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결이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도시재생사업팀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토지가 원래 공공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하게 되어 철거 요청드립니다. 은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공부지요? 네. 오래전부터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전 거주자분께 여러 차례 통보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치매가 심하셨을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10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보상금은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공부지에 무허가로 거주하신 거라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은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은결은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일 후면 이 집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은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10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결은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은결은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돋보기, 작은 수첩.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마이너스 병원, 3월 12일 마이너스 약, 3월 19일 마이너스 은결이 왔다. 은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결이 올 때마다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은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은결아, 집 철거 언제래? 은결은 놀랐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일 후래. 그래, 빨리 하네. 도연의 목소리는 묘하게 밝았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상한 거 없어? 이상한 거? 뭐? 엄마가 숨겨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은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 확실해? 도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구석구석 다 봤어? 천장이나 마루 밑 같은 데도? 은결은 불쾌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정리 잘해.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집 철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거라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은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결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작은 창고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낡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결이 집 철거된다며? 네, 할머니. 참 안 됐네. 정임이가 평생 산 집인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정임이는 복 있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너잖아. 은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임이가 젊었을 때 참 잘 살았는데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야, 부도. 보증을 잘못 썼나 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서 검소하게 사셨어. 돈 쓰는 걸 무서워하시더라고.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래서 다시는 높은 곳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한번 크게 잃어본 적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셨을까요? 은결은 할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철거까지 5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결은 서둘러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도연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 확실해? 구석구석 다 봤어? 무슨 의미일까요? 은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철거까지 3일 남았습니다. 은결은 거의 모든 정리를 끝냈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 방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결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작은 옷장, 낡은 화장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결은 침대를 옮기고 옷장을 비우고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한 칸이 유독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로 밟아보니 다른 곳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약간 흔들렸습니다. 은결은 무릎을 꿇고 마루를 자세히 봤습니다. 다른 마루판과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은결은 손가락으로 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루판을 살짝 들어 올려 봤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마루판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은결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루판 아래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 한 뼘 정도 깊이의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은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공간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은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닐로 꽁꽁 쌓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가 묶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은결은 다른 것들도 꺼냈습니다. 또 현금 다발, 그리고 또 비닐 봉지를 열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작은 금괴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은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현금 다발이 10개, 금괴가 담긴 봉지가 5개, 그리고 오래된 보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문서와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은결은 다시 현금 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금괴도 만져봤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은결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현금만 해도 수천만 원. 금괴는 아마 수억 원. 부동산 문서들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 은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난해서 달동네에 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잃지 않기 위한, 다시 욕심내지 않기 위한 선택. 은결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 하지만 한 번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 그 이후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좋은 옷을 사입지도 편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돈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사는 삶을. 은결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웠던 겁니다.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다시 모든 것을 잃는 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가장 적게 가진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재산은 가장 낮은 곳,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거였죠. 은결은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밑에 있다. 그게 이 뜻이었구나. 마루는 손대지 마라. 아니, 손대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말. 그 인간은 믿지 마라. 은결은 문득 도연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전화. 이상한 거 없어? 마루 밑도 확인해 봤어? 은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도연이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은 했던 거죠. 어머니가 달동네에 살면서도 유독 돈 얘기를 피했던 것. 검소하게 살았지만 어딘가 여유 있어 보였던 것. 도연은 눈치챘던 겁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은결은 천천히 모든 것을 다시 지하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루판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도연은? 만약 도연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적어도 지금은. 은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 공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하게 산 사람. 잃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 가진 것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걸 남기신 걸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도연이 아니라 은결에게.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곁을 지켜줬는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돈을 맡겨야 하는지. 은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 공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있던 현금과 금괴들이.
은결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은결아, 어제 정리 잘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그래. 혹시 뭐 특이한 거 없었어? 은결은 긴장했습니다. 특이한 거? 없는데. 진짜? 구석구석 다 봤어? 도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은결은 짐짓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봤어. 여기 낡은 물건들밖에 없더라. 전화 너머로 도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루 쪽은 확인해 봤어? 은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마루? 응. 옛날 집들은 마루 밑에 뭐 숨겨두는 경우 많거든. 은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확실해? 확실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철거 전에 한번 가봐도 돼? 왜? 그냥 마지막으로 집 좀 보고 싶어서. 은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제 내 집 아니잖아. 에이, 그래도 엄마 집인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집을 보러 와. 은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바닥은 확인해 봤어? 벽장 안쪽은? 천장은? 은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은결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철거 통보를 받을 때 구청 직원이 뭐라고 했었죠? 이전 소유자분께 여러 차례 연락드렸는데 이전 소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 도연에게도 연락이 갔을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때 뭔가 들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죠?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이라던데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도연은 떠올렸을 겁니다. 어머니가 달동네에 살면서도 유독 돈 얘기를 피했던 것. 검소하게 살았지만 여유 있어 보였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빚에 쪼들리고 사업 실패로 돈이 절실한 상황. 도연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혹시 엄마가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거 아닐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충분했던 거죠. 은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집을 내게 준 거구나. 나한테 맡겨두면 나중에 찾기 쉬우니까. 도연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철거 며칠 전 은결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철거 보상금 문제를 처리하러 간 거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최근에 바뀌었네요. 네, 이혼하면서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며칠 전에 전 소유자 아들분이라는 분이 오셨거든요. 집명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은결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가요? 네. 혹시 명예 이전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요. 은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정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당신이 가진 것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은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결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도연. 은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어?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은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 열어주면 더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은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작네. 볼일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은결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결아, 솔직히 말할게. 뭘? 나 돈이 좀 필요해. 많이. 은결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엄마가 뭐 남긴 거 없어? 돈이나 그런 거. 은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정말? 정말. 도연은 은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은결아, 나 진짜 절박해. 빚이 너무 많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돈이면 내가 받을 권리도 있잖아. 나 아들이야. 은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는데?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부터 다했어야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결아, 제발. 조금만 도와줘.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 도연도 일어섰습니다. 은결아, 나가. 은결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은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결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연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결은 시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인간은 믿지 마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연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의 탐욕을. 그래서 은결에게 모든 것을 남긴 거였죠. 은결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밑에 숨겨진 진실. 은결은 무릎을 꿇고 마루판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거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은결은 거의 모든 짐을 쌌습니다. 작은 이삿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마루 밑돈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은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또 은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더 의심할 테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래? 그냥 미안해서.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도연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은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도연은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가도 돼?
은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리 다 했네. 내일 이사가? 응.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결아,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은결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뭘?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알아. 내가 뭔가 찾은 거. 은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결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분명 뭔가 숨겨뒀을 거야.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옛날에 사업으로 엄청 벌었어. 부도 나긴 했지만 전부 날린 건 아니었을 거야.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아. 돈을 쓸 일이 없었다고. 그럼 어디 갔겠어? 은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엄마 돈이면 나도 받을 권리가 있어.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결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옛날에 얼마나 크게 사업했는지. 은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동산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금괴도 사두셨대. 부도 났을 때 다 처분했지만 일부는 숨겼을 거야. 은결은 침묵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있어, 없어? 은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없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은결아, 나 진짜 힘들어. 알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이자만 매달 수백씩 나가. 이러다 진짜 망해. 은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난하게 살았잖아. 너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은결은 비웃었습니다. 힘들었으면 외도는 왜 했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은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은결아, 내가 다 달라는 게 아니야. 반만 줘. 아니, 반도 필요 없어. 도연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10억만 줘. 10억이면 내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 응. 엄마가 남긴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야. 도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 나는 10억만 있으면 돼. 은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결아, 이게 말이 안 돼? 엄마 돈이면 나도 받을 권리 있잖아. 나 아들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뭐 한 거 있어? 은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병원 한번 모시고 간 적 있어? 약 챙긴 적 있어?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있어?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결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부터 다했어야지.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그래도 난 아들이야. 피 섞인 아들. 피가 뭐가 중요해? 곁에 있어준 게 중요하지. 은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결아, 너 지금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도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 상속권 있잖아. 은결은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근데 상속받을 게 뭐가 있는데?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밖에 없었어. 그것도 이미 나한테 넘어왔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증명해봐. 뭐가 있다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결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줘. 도연은 한참을 은결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은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10억? 그것만 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은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 돈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 꿈깨. 돈은 사람을 받고. 내 말이 맞아. 은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받고.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결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은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은결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은결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그 인간은 믿지 마라. 은결은 마루판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사 가기 전에 이것들을 안전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결은 일찍 일어나 마루 밑에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현금 다발과 금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사 짐과 함께 새 집으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네요. 네, 거의 없어요. 은결은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집, 이제 내일이면 사라질 집.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은결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왔어?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뭔가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은결아, 잠깐만. 할 말 없어. 가줘. 은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도연은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은결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5년 같이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은결은 비웃었습니다. 의미? 내가 외도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미 다 끝났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가 뭔가 남긴 거 알아. 은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없어. 근데 확신해. 분명 있을 거야. 도연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그냥 나눠 갖자.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았잖아. 왜 내가 혼자 다 가져? 은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한테 주셨는지 생각해 봤어? 뭐? 어머니는 누가 곁을 지켰는지 알고 계셨어. 누가 진심으로 돌봐줬는지도. 은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해줬다고 다 가져갈 권리가 있어? 권리는 내가 포기한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결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서 여기 사신 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다시 잃지 않으려고 여기 사신 거야. 욕심내지 않으려고. 은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있어도 쓰지 않으셨어. 왜냐면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아셨으니까.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그럼 넌 뭐야? 그 돈 가지고 성자라도 될 거야? 아니. 은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은결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은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돈을 보기도 전부터 욕심부터 냈어. 그게 바로 어머니가 너한테 안 주신 이유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보였다는 거야? 아니. 은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끝까지 아무것도 못 가진 거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도연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봐.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은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 그리고 이 마지막 대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불렀습니다. 다 실었어요. 출발할까요?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은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동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시어머니의 삶,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것들. 은결은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돈 앞에서의 선택이 인생을 가른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도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도연은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욕심부터 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은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숨겨졌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태도였습니다. 은결은 그것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그리고 은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결은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은결은 마루 밑에서 꺼낸 돈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빚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생긴 카드 빚, 대출 모두 갚았습니다. 더 이상 알림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결은 달동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집이 없었습니다. 철거가 끝났으니까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곳.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었습니다. 은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은결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왜 왔어? 이제 집도 없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넌 며느리 잘 만났어. 은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빚도 다 갚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은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임이가 좋아하겠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은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빈터를 바라봤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은결은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결 씨,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어요? 은결은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작은 변화였지만 은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안정된 수입, 안정된 삶. 그날 밤 은결은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혼자 케이크 한 조각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은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결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나머지는 모았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사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은결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결은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묘지였습니다. 은결이 장례를 치를 때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은결은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정규직도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잘 지키고 있어요.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어요. 은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한테는 안 줬어요. 어머니 뜻대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태도였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은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오후 은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한 집. 은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은결도 그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히, 검소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갈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도 낮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은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욕심부터 냈습니다. 은결은 그 중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지키는 삶. 그게 은결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은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은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결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었으니까요.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을 힘,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힘. 은결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숨겨졌던 진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결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